최신가요 대신 최신동요 백선을 즐겨 부르고 동화책을 구연동화 작가 못지않게 구사하고 재밌는 놀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모두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콩들이 사는 데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특별한 육아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하는 것만큼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함께할수록 행복은 더 커집니다. 혼자만 떠난 당신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처방합니다. 무신경한 당신에게 도덕교과서를 처방합니다. 배려를 잊은 당신에게 유아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만 지켜주세요.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도 마세요.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평생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면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 논란 관련 압력을 가한 당사자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었다고 지목하며 홍보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윗선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현 정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지만 본인도 고발이 돼 있어서 조만간 피해자로도 소환될 전망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자격입니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부터 조사한 뒤 당시 청와대 윗선들도 곧바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도 김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김 수사관이 소환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동안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왔던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한국당과 연계해 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며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안철상 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에서 물러나 대법원 재판부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가량 근무하는데 그래서 안 처장이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포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많다고
신문을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농민수당 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농민수당은 영농 규모나 수확량과 상관없이 농가의 소득 보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모든 농가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충남 부여군은 2020년까지 농가당 연간 50만 원을 주고 2021년 이후에는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강진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농민수당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을 연간 70만 원 지원해왔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이 농가 소득 보전 등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영구 임대아파트 두 채 사이에 벽을 걸어 한 채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4제곱미터 정도로 대체로 규모가 작은데요. 저소득층마저도 이런 집이 좁다는 이유로 피하면서 빈집이 늘어나자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는 24제곱미터 임대아파트가 180채 넘게 비어있다는데요.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억 원을 들여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현행 법률에는 위배되는 만큼 영구 아파트 한 채의 규모를 현재보다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설사와 구토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인 개한테서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 등에서 수집한 개 혈청 427개를 분석한 결과 16%인 68개에서 노로바이러스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가 어떻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평소 개를 자주 접하는 수의사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자주 개를 접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신문은 한국만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1991년 1월에 태어난 한 직장인의 나이가 여러 개라는 내용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에 따르면 올해 29살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나이는 30살입니다. 1월생이라 한 해 전에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2019년에서 태어난 해인 1991년을 뺀 연 나이는 28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는 27살입니다.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이 더해지는 계산법으로 관공서랑 병원에서 쓰이고 있죠. 이 만 나이 셈법이 한국을 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중국과 일본, 북한까지도 쓰는 계산법인데요. 외국에서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손 위, 아래 족보가 꼬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에 있는 중학교 절반 이상이 졸업식을 1월로 앞당겨 진행하는데 이 졸업식을 당겨 치르다 보니 3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2달 동안 학생 관리 공백이 생긴다는 기사입니다. 졸업식 일정은 수업 일수만 충족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 시기에 학생관리 주체가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배정된 고등학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도 일관된 지침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겨울방학은 안 그래도 학생들이 들떠 있을 시기인데 안전사고나 학생 일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향신문에 걸어다니는 자동차라는 사진기사 보겠습니다.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엘리베이터 콘셉트카라고 합니다. 이 바퀴 달린 로봇 다리를 이용해 위험한 지형까지도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요. 현대차는 다음 주에 열리는 미국 가전 전시회 CES에 이 컨셉트카의 축소형 프로토타입이 작동하는 모습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라고